안녕하십니까. 잠드는 역사입니다. 편안한 밤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삼국지 속 한 장면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조조와 원소가 마침내 서로를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조는 헌제를 보호하며 정치적인 명분을 손에 넣었고, 원소는 북방 대부분을 장악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두 사람의 싸움이 언젠가는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삼국지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관도대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승패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소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식량, 그리고 조조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조는 병력도 부족했고 전선도 길었으며 언제든 다른 세력이 등을 노릴 수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원소의 승리를 예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과 몇 번의 선택,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결단은 천하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정사의 기록을 따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도대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모두가 원소의 승리를 믿었다. 관도대전이 시작되기 전 천하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원소가 가진 힘이 조조보다 훨씬 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원소는 명문가인 연안 원씨 출신이었습니다. 원씨 가문은 오랫동안 한나라 조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수많은 관리와 학자들이 그 이름을 존중했습니다. 난세가 시작된 뒤에도 그 명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원씨 가문을 천하 최고의 명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소 역시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많은 인재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북방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공손찬을 무너뜨렸고, 이후 기주와 청주, 병주와 유주를 차례로 장악하며 북방 대부분을 자신의 세력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땅은 넓고 풍요로웠습니다. 비옥한 평야에서는 해마다 많은 곡식이 생산되었고, 말과 무기, 군량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도 탄탄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원소에게 유리하다고 여겨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원소의 곁에는 뛰어난 인재들도 많았습니다. 저수는 신중한 전략가였고, 전풍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언제나 직원을 아끼지 않은 참모였습니다. 신배는 행정을 맡아 군량과 후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곽도와 봉기 역시 원소를 오랫동안 보좌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의견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원소 진영이 병력과 인재, 명성과 영토까지 모두 갖춘 가장 강대한 세력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조조의 형편은 달랐습니다. 헌제를 보호하며 한나라 조정의 명분은 얻었지만 그가 다스리는 영토는 원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남쪽에서는 여전히 여러 군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조조는 언제든 다른 전선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병력도 부족했습니다. 군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압도적인 세력을 가진 원소가 결국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많은 사람이 예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조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조조는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 원소가 남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조조에게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원소는 이미 북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병력과 군량 그리고 전쟁을 이어갈 기반까지 모든 면에서 조조보다 우세했습니다.
조조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곁에 있던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소의 강대한 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병력의 차이도 컸고 오랜 전쟁을 버틸 수 있는 국력 역시 원소가 앞서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곁에는 오랫동안 함께 나라의 앞날을 고민해온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순욱이었습니다. 순욱은 원소가 강한 군주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의 승패는 병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소는 많은 인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참모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릴 때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달랐습니다. 충분히 고민한 뒤에는 빠르게 결단을 내렸고 한번 결정한 일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욱은 바로 그 차이가 앞으로의 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조 역시 그 말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원소를 피한다면 헌제를 중심으로 다시 세운 조정의 권위도 흔들릴 것이고 지금까지 어렵게 모아온 세력 역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싸움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력은 적었지만 신하들을 믿었고 자신의 판단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조조는 관도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내린 그 결단은 훗날 천하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원소 진영에 들이운 균열. 관도로 향하는 길에서 원소의 군대는 천천히 남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군량을 실은 수레들도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그 규모만 보더라도 원소가 얼마나 강대한 세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원소의 진영 안에서는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저수였습니다. 저수는 오래전부터 원소를 보좌했던 참모였습니다. 그는 조급하게 싸움을 끝내려 하기보다 풍부한 병력과 군량을 이용해 시간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리하게 승부를 서두르기보다 조조가 스스로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참모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원소의 진영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두고도 여러 의견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큰 조직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때로는 하나의 결정이 수많은 병사들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원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들으려 했습니다. 신중한 태도는 분명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갈릴 때마다 결정이 조금씩 늦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조는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능력 있는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더 큰 차이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소는 여전히 병력에서도 군량에서도 영토에서도 우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직 누구도 크게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작은 틈은 관도대전의 흐름을 뒤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허유가 떠난 밤. 관도에서의 대치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여전히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조조는 적은 병력으로 굳게 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양쪽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원소의 진영을 떠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유였습니다. 허유는 오래전부터 원소를 섬겨온 참모였습니다. 군사에 밝았고 원소가 세력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도에서 대치가 이어지던 중 허유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삼국지는 이 일을 계기로 허유가 원소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유가 향한 곳은 조조의 진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조조는 직접 진영 밖까지 나가 허유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허유는 조조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원소의 군량 대부분이 오소라는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만 대군도 군량이 끊기면 오랫동안 싸울 수 없습니다. 허유는 원소의 군량을 공격한다면 전세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조조는 곧바로 장수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의 본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일은 성공보다 실패 위험이 훨씬 큰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허유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소를 공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결단은 관도대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5번째 이야기, 오소를 향한 결단. 허유의 이야기를 들은 조조는 곧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장수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소의 군대는 조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적의 후방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일은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더 큰 작전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공격이 실패한다면 조조의 군대는 되돌아오기조차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유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소의 군량은 오소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곳의 경비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조는 잠시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유의 계책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조는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밤길을 따라 오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많은 병력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원소는 조조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오소에 도착하자마자 군량을 공격했습니다. 창고마다 불길이 번졌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군량은 순식간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원소의 본진에도 전해졌습니다. 원소는 급히 군사를 보내 오소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조조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군량은 수십만 대군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무너지자 원소의 군대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도에서 오랫동안 이어지던 대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천하의 흐름이 바뀌다. 오소의 군량이 불타자 원소의 군대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먹을 것이 끊긴 군대는 오랫동안 전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관도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 혼란에 빠진 원소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전세는 짧은 시간 안에 뒤집혔습니다. 원소의 군대는 크게 무너졌고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사로잡혔습니다. 원소는 가까스로 전장을 벗어나 북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관도대전은 이렇게 조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로 천하가 곧바로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소는 여전히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고 북방에는 그를 따르는 세력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도에서의 패배는 원소가 다시는 예전의 힘을 되찾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해 뒤 원소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남긴 세력은 후계자들 사이의 다툼으로 점차 약해졌습니다. 조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례로 북방을 정리하며 마침내 중국 북부 대부분을 자신의 영향 아래 두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관도대전을 후한말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원소가 승리했다면 후한말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조조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는 삼국시대의 시작을 향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관도대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병력의 많고 적음보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기회를 붙잡았는지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관도대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조가 북방을 어떻게 통일해 나갔는지, 그리고 원소 가문에는 어떤 일이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